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하기남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차혜경 전 양산시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가 지난 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군의원 상호 간 의견 대립으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공식 사과를 놓고 지역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예. 사건의 발달은 지난 2일입니다. 합천군에 있는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역 행사 중에 군의원과 공무원들 한 40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의 내빈 소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A 의원과 자유한국당 B 의원이 언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의원은 개인일 뿐인데 국회의원 부인을 지역 행사에 소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B 의원은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못하면 부인이 오셔가지고 국민에게 인사를 해도 인사할 수도 있는 것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식의 사실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A 의원이 이제 분을 삭히지 못하고 기물을 파손을 시켰습니다. 유리문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의회 자체가 이제 공식 사과를 했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입장이 다른 상대를 비난하며 공공장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해당 의원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전체 군의회에서 사과한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지금 합천군의회 사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야 전국이 이제 뭐 약간 경색된 상황에서 합천군의회가 조금 정치적으로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잦은 정치인들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합천군의회의 사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방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데, 의회의 문제, 그리고 의원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의 문제,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외유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의 눈총을 사면서 의회 자체가, 아니 군 자체가 아주 도덕적으로 치명성이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또 번질까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빨리 조기에 수습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또 보면 의원 개인으로 놓고 볼 때 지방 의원이 아무리 작은 단위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래 동네 반장도 이러지는 않거든요. 성난다고 막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얘기 던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의 자질의 문제에서 조금 더 반성하고 또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재 이게 본질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여야 국회의원이 있는 곳과 아닌 곳에 인사를 하러 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은 또 시의원은 도의원은 현 보직자니까 한다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부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왜 하냐? 충분히 일리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놓고 보면 또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또 되게 바쁘기 때문에 지역 일정을 다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해당 행사의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오면 좋겠는데 국회의원이 못 올 때는 부인이 대신해서 가는 역할도 인간 정리상은 좀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공직선거법에는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난 뒤에는 그 지위가 없지만 국회의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도 배우자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식당과 같은 사적인 자리가 아닌 뭐 어떤 기념식이나 행사장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 본인이 못 올 때를 대비해서 대리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좀 이루면 좋겠는데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갑론을박이 있으면서 불상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약간 한 발씩 서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사과는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4.3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마무리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4.3 보궐선거 기간 중 선거법 위반 사항의 내용을 알아보고 조사와 규명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보선에서 이슈가 된 위법 이슈가 돼서 위법이 좀 의심되는 사항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무단으로 그 경남 FC 경기장을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해서 네. 지금 한국 프로 축구 연맹에서 경남 FC를 벌금 2천만 원을 지금 징계를 매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창원 LG 농구장에 선거운동을 했는데 여영국이라는 머리띠를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응원을 해서 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그 당선인은 측근을 통해서 기자를 매수하려고 했고 또 돈까지 건네갔다라고 해서 지금 선관위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의혹이죠. 의혹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유세 당시에 사자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그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일 그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지원 유세에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네. 지금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이 보면 이제 뭐 법률 전문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종목이 나옵니다. 예. 네. 경기장에서 이제 선거유세는 선거법상으로는 위법 사항이지만 차별 규정이 없어 행정 유치하는 수준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네. 경남 FC는 벌금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 네.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행위자하고 또 행위 받는 자의 각각 규율하는 법이 다릅니다. 네. 황교안 대표나 강기훈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는 자니까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고 네. 그리고 그 FC 구단은 축구 연맹의 규정에 적용을 받거든요. 공직선거법 106조에 보면 제1항에 호별 방문 금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2항에 그 대합실 같은 공개된 장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운동장 바깥까지는 공개된 장소인데 표를 끊고 들어가는 안쪽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거든요. 네.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들어간 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근데 그 운동을 한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연맹은 막지 못한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네네. 축구 연맹 규정은 생각보다 이게 엄격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박진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 그 한번 드는 바람에 동메달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었잖아요. 네네. 그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특히 축구는 그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 의사표시나 그와 관련된 행위가 있거나 벌어지거나 막지 못하면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네. 연맹은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그래도 구단도 좀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다고 봐서 좀 낮은 단계인 네. 벌금 2천만 원 정도를 매긴 겁니다. 네. 연맹 규정에 의해서 간 거죠. 그렇죠. 뭐 당연히 성점에는 영향이 없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조금 낮은 수준의 이제 징계를 받은 건데 경남 FC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이제 경남 FC 쪽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 입장권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막았지만 이제 결국 막무가내로 들어왔고 또 입장권을 산 사람 황교안 대표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알려지면서 여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또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왔었는데 결국은 한국당의 경남 FC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 운동으로 경남 FC가 징계를 받은 거죠. 이제 벌금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방 하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문제는 경기장 내 선거 유세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이제 그 한국 축구 프로 연맹에서는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됐는데 구단은 경호 인원을 증원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 운동복을 탈의하라라고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네. 것으로 인해서 사실 2천만 원의 벌금을 매겼는데 일단 그 경남 FC에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구단 임직원이 황 대표 측의 정당명과 기호, 네. 후보자 이름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유세원들이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공표원에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갔다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입장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FC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네. 벌금도 법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 된다. 벌금도 자기네들이 납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어쨌든 징계는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연맹에서는 벌금을 부과를 했고 경남 FC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경남 FC에서는 나온 벌금을 한국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론 역시 이제 한국당이 좀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최경님 입장에서는 양측의 의견 들어보면 어느 쪽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경남 FC가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 방해적 네. 측면에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심지어 제재금 2천만 원에 나온 것에 대해서 누가 낼 것이냐. 근데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실제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회피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 자기도 고민은 해보겠지만 자기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그 당 대표시고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시고 또 실제로 뭐 그 모 방송에서 나온 그 자유한국당 그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도의적으로. 네, 네.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그 댓글을 봤었습니다. 그런 네.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봤더니 대부분의 여론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대신 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여론이었습니다. 저 생각도 자유한국당에서 그 부분 처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여론도 그렇고 책임 얘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뭐 합리적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의 판단이지만 또 법률적인 내용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한국당이 벌금을 내줘야 될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의적으로 책임만 느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 축구장 사건이 현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함축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여기는 여론의 문제, 여론과 민심의 문제, 네. 그리고 정치의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이게 얽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축구장에 가서 선거운동하는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 특별히 이분들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이것은 결국은 그 권력 관계에 관한 가벌의 문제, 갑질의 문제로 시민들은 그렇죠. 여론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이 정의당 여영구 후보도 농구장에 가서 앉아 있었고 황교안 대표하고 강기훈 대표도 축구장에 와서 왔는데 왜 여기만 문제가 많이 됐을까? 그들은 강제로 좀 더 막무가내로 들고 들어왔고 네. 나가도 들어왔고 한 것에 대해서 아 이분들은 그냥 우리는 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어서 해도 되는구나라고 시민들로 하여금 얘들은 갑질하는구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 겸손하지 못하는구라고 느끼니까 이렇게 막 그 시민들이 냉담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정의당 여영구 후보와 이정미 대표도 농구장에 갔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누구도 뭐 딱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는 정당 정치적 역학에 있어서는 아직은 갑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은 특권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왠지 특권적으로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 시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게 여론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의 문제가 있죠. 사실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이 이번 성산구 선거에서도 사실 될 뻔했는데도 이렇게 문턱에서 주저앉은 이유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단순히 경기장 한번 들어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큰 함의를 두고 있다. 네. 잘못하면 훅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정치적인 미숙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법적으로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구단이 2천만 원 제재금을 받잖아요. 네. 왜 받았습니까? 이분들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렇죠. 원인자가 책임져라라고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정당이 어떤 거에 돈을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 문제가 되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결국 FC가 한국당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법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그렇게 청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누군가가 상황도 몰래 아닌데 그냥 가서 그냥 뭐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선거법상 안 되잖아요. 오히려 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죠. 예, 기부행위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난감한 상황일 텐데 이번 이제 뭐 경남 FC 상황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관심도 받았지만 또 이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또 있죠. 눈에 들어오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또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안이 커질 수도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이제 당선인 정점식 당선인이죠. 당시 후보의 측근이 지역 신문 기자에게 좋은 기사를 써달라며 돈을 이제 건넸다고 받은 신문 기자가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참 내용도 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네네. 그 자유한국당 정점식
지금 당선인이죠. 기자 네. 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기자가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큰 파문이 일어났고요. 그 정 후보 측근인 오모 씨, 그러니까 오아무개 씨가 만난 자리에서 50만 원을 건네면서 기사를 잘 써달라고 청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받아서 이분이 선관위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내가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정선식 당선인 측에서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특별한 관계는 있었지만 인연은 네.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남 선관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지금 고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당연히 따져보고 안에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굉장히 없을 큰 텐데, 문제죠. 예, 이 의혹에 대해서 뭐 법적인 근거, 법적인 어떤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253조에 보면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언론기관이나 그 개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이걸 매수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품을 건넸다고 지금 지목된 오모 씨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겠지만 준 건 사실이니까 네. 그분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선인 지금은 이제 바로 의원이니까 그렇죠. 이 정정식 의원과의 관계가 얼마나 드러날 것이냐가 좀 네. 문제죠.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 원을 넘거나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거나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누군가를 부탁을 하면서 돈 50만 원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과연 당선인 본인 후보 본인과 아무런 연 없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네. 상식적인 선에서 의혹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참 어려운 가운데 당선돼 놓고도 이런 걸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정치 현실의 안타까운 거를 보여주죠. 네. 그나마 지금 그 돈을 받은 기자가 이 금품 얼마에 영혼을 팔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관위에다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언론에 좋은 기사가 나오게 하려면 본인이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이 기자 스스로 하여금 쓰여지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구태에 맞게 예전처럼 돈을 줘서 그걸 해준다는 것은 안 맞는데 아직까지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지역 선거의 현실이 좀 사실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법적으로 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점식 의원이죠. 의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다. 본인과 또 이제 본인이 지시한 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정 의원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면 돈을 건넨 그 당사자 오모 씨만 이제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가장 낮은 그 집합이 일단 오모 씨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목적으로 줬든 간에 기자에게 잘 봐달라고 줬다 하면은 선거 시기에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줬기 때문에 그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문제는 넘어가서 이제 공범이 있느냐 여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네. 선거 범죄는 당의 선거 끝난 뒤로 6개월간의 공소시효가 있고 그 안에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제 의원 본인은 이제 의정 활동에 이제 매진하게 되겠지만 이 6개월간은 카톡을 조사한다든지 통화 내역을 조사한다든지 이메일을 조사한다든지 네. 양쪽을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와중에 어떤 단서 하나라도 연결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기소가 되고 그럼 재판이 되면 뭐 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해야 되나라는 국민들로 하여금 네. 국민 또 통영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자괴감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광고비 형태로 줬다. 이렇게 해도 이제 처벌이 될까요? 만약에 광고비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막상 수사와 재판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시도의 수사 기법이나 수사관의 질문에 의해서 목적이 명백한 다른 뚜렷한 게 없는 한 그 시기에 그 시점에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당선자 그러니까 의원 본인과의 연계성
또는 당선 무효형에 가까울 수 있는 회계 책임자나 선거 사무장과의 연계성 이게 네. 가장 핵심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이 보도 보시고 어떻게 조금 느끼셨어요? 이제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시긴 하지만 또 한때는 시의원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 보시면 좀 느끼는 바가 또 남다르셨을 텐데. 사실은 좀 당황스럽죠. 사실은 여기가 네. 보궐선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실 그 이근현 의원이 그 정치자금법으로 위반으로 인해서 사실 의원 상실된 지역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또 정의원님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공안검사시고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다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실제로 좀 실망도스럽고 네. 이게 발상 자체가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권자를 참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이 지금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오모 씨 본인은 네. 선거 관련된 것으로 이제 입증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공범관계로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방금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정점식 의원 본인께서도 관련이 없다면 비교적 빨리 당당하게 털어버리고 도정, 국정에 매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 막판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은 시시비비를 떠나 의혹만으로도 유권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이제 믿고 선택한 지역민에게 그 믿음을 돌려줄 차례인 만큼 이번 위법 사안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